사실 마리아 보타의 리움미술관을 다시 답사갈 계획은 당일 아침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타의 남양주 성모성지 대성당을 다루면서 갑자기 여길 답사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리움미술관은 개장했던 2004년에 바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때는 정말 뭐도 몰랐었죠. 또 보타를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진짜 여기를 다시 답사 가게 된 이유는 2022년 올 여름에 프랑스에 있는 보타의 다른 작품을 답사할 계획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국내에 있는 보타의 작품은 다 터는 게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리움미술관은 마리오 보타 말고도 장 누벨 그리고 렘코라스가 디자인한 미술관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생각해보면 정말 전세계적으로도 희한한 케이스의 미술관인데 가까이 있으니 제가 그 가치를 떠올리지 못했나봐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보타의 리움미술관 M1을 다시 답사 다녀왔습니다. 이 리움미술관 M1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같이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리움미술관은 새 대통령이 뽑히면서 새로운 서울의 중심이 된 용산에 바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뷰로도 잠깐 볼까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알죠. 바로 리움미술관 뒤쪽에 삼성의 회장집이 있다는 것을요. 즉 자기 집 앞마당에 21세기에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건축가 3명에게 귀한 자기 집 보물들을 보관하는 미술관을 설계하게 한 것입니다. 뭐 이것도 사회적 기부라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설 전시관은요. 바로 이쪽에 미술관 입구가 있고요. 이 영상은 코로나 때 촬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닫고 있네요.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2004년에는 뚜벅이라서 몰랐는데 여기 관람을 온 사람들에게는 무료 주차라고 하더군요. 다만 주차장이 좁아서 걱정을 했는데 마침 답사를 갔을 때 비가 많이 와서 의외로 관람 온 사람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하 주차장에 잘 주차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보타 리움미술관 M1은 여기 있고요. 장 누벨의 M2는 여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렘코라스의 작품은 여기 삼성 아동교육문화센터입니다. 자, 그럼 리움미술관 M1의 정면부터 볼까요? 사실 M1의 외부 본체에는 내부를 들어가는 입구가 후면에만 있을 뿐 정작 미술관 본체 정면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M1은 기존의 보타가 잘 사용하는 벽돌이 아닌 테라코타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원추형 메스는 참 독특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리움미술관 홈페이지에서는 이 원추형 메스가 마리오 보타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타의 작품은 강남 교보타워 빌딩,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남양주 성모성지와 함께 리움미술관 4개 밖에는 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물관 전시동으로 쓰이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아까 전 역원추형 메스는 내부를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나선형 계단과 아토리움 때문에 전시 공간이 넓지 못합니다. 저 박스동이 박물관의 전시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공간들을 소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 스트리트 뷰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보타의 M1을 들어가는 입구는 바로 저쪽입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은 렘코라스의 삼성 아동교육문화센터이고요. 여기가 바로 리움미술관의 정문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보타의 M1 뿐만 아니라 장누벨의 M2 그리고 코라스의 삼성 아동교육문화센터로 들어가는 개별 입구들이 나옵니다. 바로 답사를 가서 당일날 컨텐츠를 만드니까 기억이 생생해서 좋더라고요. 아참, 정말 미술관만 보러 갔기에 여기 고미술품은 물론이고 현대 미술 작품들도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그 점 이해 부탁드려요.
자,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 보여드린 입구를 들어서면 이렇게 리우미술관 지하 1층 로비가 나옵니다. 저쪽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M1의 4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입구 바로 앞에는 리우미술관 기념품 샵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사진만 찍고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참, 저기는 미술관 카페입니다. 여기에는 아트비전 파사드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품인지 아니면 삼성의 최신 모니터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인지는 좀 헷갈렸습니다.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니터더군요. 여기가 티켓 오피스입니다. 저는 카메라 백팩을 메고 갔는데 백팩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쪽에는 락커에 백팩을 넣어두고 들어갔습니다. 리우미술관의 평면을 구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화질도 안 좋고 해서 그냥 단면으로 M1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까 전 보여드렸던 로비는 바로 여기 지하 1층입니다. M1의 외부에서 이 내부를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정면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대신 외부의 빛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작은 천창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천창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여기에 이런 천창이 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 창은 내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천창의 효과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 천창에서 들어오는 자연 햇빛의 효과인지 아니면 그냥 인공 조명인지 구분이 안 되어 보입니다. M1의 관람 동선은 지하 1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로요. 하지만 미술 작품들은 스킵하기로 했고 우선 역 원추형의 매수 중심에 있는 아트리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트리움은 나선형의 수직형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 또 하나의 역 원추형 가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매우 독특한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4층 아트리움의 입구입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것이 역 원추형 가벽입니다. 좀 더 아래에서 4층 아트리움 입구를 바라본 것입니다. 저는 이 공간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 바로 저 역 원추형 가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벽 공간 창에 어떤 설치 미술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인지는 그냥 보지 않고 지나서 잘 모릅니다. 홈페이지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트리움의 천창 디자인은 제가 본 다른 보타의 천창 디자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랄까, 좀 더 튼튼하게 디자인 되었다고 할까요? 사실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의 천창 디자인도 여기에 적용 가능했을 텐데요. 나선형 계단 공간의 천장입니다. 간접 조명 등을 사용했네요. 나선형 계단입니다. 아트리움 벽은 페인팅 마감을 하고 바닥 마감은 사암 종류의 대리석을 쓴 것 같네요. 근데 계단이 아니라 경사로였으면 더 멋졌을 텐데요. 그런데 경사로를 쓰려면 이 아트리움 공간이 적어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정도로 커져야지요. 그러니까 계단을 쓴 것이겠죠. 4층 꼭대기의 아트리움 중심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곳입니다. 멋지네요. 저 맨 아래 보이는 바닥은 아까 전 지하 1층 리우미술관 로비입니다. 중간 정도 아트리움의 가벽에서 위를 바라다 본 곳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약간 페인트 마감이 좀 고르지 못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일까요? 이 역 원추형 가벽에 이 뚫린 창들이 없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나선형으로 배치된 이 창들이 없었다면 이 공간에서 느끼는 감동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M1 전시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장의 예술품은 대부분 스킵했습니다. 건물을 보러 온 것이지 미술품을 보러 온 것은 아니니까요. 관람 동선대로 먼저 4층부터 보겠습니다.
특히 M1의 전시품들은 고미술들인데 2004년 답사 때 구경을 했기도 했고, 그때 전시된 고미술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4층 엘리베이터 내리면 딱 보이는 전시장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 전시장과는 큰 차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는 멋있더라고요. 작품도 작품이지만 천장에서 내려오는 유리 박스들이 조명을 받아서 빛나는 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역 원초형의 벽이 바로 아트리움의 벽체입니다. 역 원초형의 벽이 있는 전시 공간에는 저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디스플레이 박스를 사용했더라고요. 저 아이디어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여기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4층 아트리움 입구입니다. 이제 3층으로 가볼까요? 관람자 동선상으로는 아트리움의 나선형 계단을 통해서 보통 3층으로 갑니다. 여기가 3층 전시장 입구입니다. 여기도 위에서 내려온 디스플레이 박스, 그리고 보통의 아일랜드식 디스플레이 박스를 같이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4층보다는 3층이 좀 더 전시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미술관의 주인이 3층의 주제에 해당하는 고미술품을 더 많이 모은 것이겠죠. 여기는 아트리움의 외벽이 전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 외벽의 크기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전시장 내부가 약간씩 넓어지더라고요. 이제 2층으로 갑니다. 여기가 2층 전시장 입구입니다. 확실히 3, 4층보다 더 아트리움의 외벽의 크기가 줄었죠. 그래서인지 전시장도 훨씬 더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벤치는 작품인 줄 알았어요. 멋진 가구이네요. 아참, 저쪽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이쪽으로 가면 엘리베이터 홀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저쪽이 바로 화장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화장실 공간은 또 이렇게 공간을 분리해 놓았더라고요. 화장실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너무 꽁꽁 숨겨 놓은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제 M1의 마지막 전시장인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트리움 나선형의 마지막 출입구입니다. 1층 전시장에는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고미술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즉 고미술이라기보다는 문화재로 불러야 할 작품들을 잔뜩 모아 놨더라고요. 반짝이는 것도 많이 있고요. 정말 이병철 회장부터 이건희 회장까지 문화재부터 현대미술까지 진짜 많이 모았더라고요. 그래도 집안 금고에 넣어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두가 볼 수 있게 오픈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참, 이 벤치는 진짜 가구가 아니라 작품입니다. 잘못하면 앉을 뻔했어요. 여기는 전시 공간이 부족하더군요. 선대 회장 중 한 명은 문화재가 더 취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1층에서부터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수직 이동 공간은 아트리움의 나선형 계단이 아닙니다. 이 단면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런데 이 계단 공간도 그냥 두지 않았네요. 여기에는 알퍼 엘리아슨의 중력의 계단이라는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 작품은 거울을 정말 잘 사용했더라고요. 이런 설치 미술은 정말 환영합니다. 리움 미술관에는 M1 말고도 램코라스의 삼성 아동교육문화센터의 엘리베이터 내에도 설치 미술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이렇게 이동 공간에 설치 미술 전시해 놓은 것이 최신 미술관의 트렌드이거든요. 2004년에 오고 거의 20년 만에 왔기에 잊어먹고 있었는데,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이 역 원초형 아트리움의 아래 공간이 밑으로 트여져 있습니다. 정말 멋진 공간 디자인입니다. 바로 이 공간이 역 원초형 아트리움의 아랫부분입니다. 내부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로비 중심에 있었던 그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뚫려져 있는 원형의 구멍으로 역원초형 아트리움의 중심 공간이 보입니다. 그 원형의 구멍으로 올려다 본 것이 이 모습입니다. 전에는 저 원형 천창에 설치 미술을 걸어 놓았던데요. 그래서 보타가 원래 쓰던 천장의 디테일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까지가 보타의 리움 미술관 답사기였습니다. 2004년에 여기를 답사하고는 그때는 사진을 안 찍어 놓아서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이 증축되면서 보타의 미술관 디자인이 많이 훼손된 것을 생각해보면 리움 미술관은 보타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답사를 해보니 매우 훌륭한 전시장 공간이고요. 그럼 다음 콘텐츠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